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오늘은 스노폭스 김승호 회장의 생각의 비밀 가운데에서 1장 세상에서 제일 큰 도시락 회사, 그리고 11장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두 개의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은 소리가 되어 입으로 나오는 순간 힘을 가진다. 요한복음 1장은 이러한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말은 힘이다. 소리가 언어를 통해 형태와 의미를 규정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내 귀에 내 말이 들리는 순간 그 말은 힘을 가진다. 그 힘은 실제 물리적인 힘을 말한다. 이 말들은 누군가의 생각을 거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글로써 우리 눈에 보이면 그 글을 볼 때마다 그 힘을 보여준다. 말이 가진 힘을 매번 증폭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글로 써놓는 것이다. 글이 지니고 있는 힘을 믿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람을 문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부적이라 부른다. 부적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과장되어 있지만 책상머리에 써놓은 서울대 입학이라는 글귀가 부적과 다른 점은 별로 없다. 나는 말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한번 말을 하고 나면 잊기 전까지 그 힘이 사라지지 않음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에 힘을 부여하고 계속해서 그 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액자에 써서 걸어놓거나 그에 알맞은 이미지를 만들어 포스터로 제작하여 걸어놓는다. 내가 내 개인적인 새로운 목표나 회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현재의 사옥을 구매할 때도 그랬다. 매물로 나온 건물을 둘러본 후 매매 대금을 마련하기도 전에 아침 일찍 몰래 그 건물에 들러 사진을 찍어다가 우리 회사 미래사옥이라고 크게 확대해서 붙여놓았다. 우리는 지금 그 멋진 건물에서 다들 근사한 책상에 앉아 넥타이를 메고 일한다. 불과 몇 해 전 창고 건물에서 한 책상에 6명이 일하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 견고한 울타리로 사방이 둘러쳐져 있고 호수와 수백 평의 텃밭이 있고 고급 커피숍이 들어가도 될 가든과 가장 비싼 사무용 가구 책상들과 차고 넘치는 캐비넷, 그리고 60대 분량의 화물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는 창고까지 달린 최신 건물을 융자도 없이 구매했다. 그 시작은 남몰래 아침에 사진 한 장 찍어놓은 곳에서 시작한 것이다. 내 생각을 끊임없이 자극할 만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무엇이든지 얻게 된다는 것이 내 경험의 소산이다. 나는 얼마 전까지 내 이메일의 암호를 300개 매장의 주간 매출 100만 불이라고 길게 만들고 쓰고 있었다.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한 뒤 매장 300개의 주간 매출 100만 달러를 올리는 것이 소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몇 번은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 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내 회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언제든지 잊지 않게 된다. 그런데 2012년부터 암호를 바꿔버렸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고 이제 목표를 새롭게 바꿨기 때문이다. 새로운 목표는 매장 3,000개의 연간 매출 목표 10억 달러다. 그런데 이 목표를 세우고 얼마 안 되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에서까지 수백 개의 매장 오픈 요청을 받고 있고 미국 유명 슈퍼마켓 대부분에서 입점 요청이 줄을 잇는다. 이를 따라가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 3,000개의 매장과 연간 1조 원 매출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긴 암호를 몇 년간 간직하면 될 것 같다. 그 긴 암호 덕에 6년 전 연간 5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던 회사가 10배를 넘어 수백 배의 성장을 앞두고 있다. 나는 여전히 농사일을 좋아한다. 누군가가 회사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목표를 정해서 포스터나 액자를 만들어 걸어놓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실제 하는 일을 묻는다면 회사 뒤뜰에 트랙터를 끌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내 회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 배의 성장을 앞두고 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목표를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방법을 통해 내 머릿속에 지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소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뢰 또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나는 자주 받고는 한다. 눈에 보이는 목표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꾸준히 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지 답답하다. 11장 나는 내 생각의 결과다. 당신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를 고르라 하면 어떤 것을 고르겠는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으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미래를 궁금해한다.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한다. 과거를 마쳤다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없음에도 우리는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심지어 진지하게 믿기도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흔적을 남긴다. 손등, 얼굴 표정, 옷차림, 어깨짓, 걸음걸이 등의 많은 흔적을 남긴다. 점장이는 이 정도 정보만 가지고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흔적을 따라 유추해 볼 뿐이다. 다행인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더라도 우리들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생명과 생각을 가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그 생명이 유지되는 동안 세상의 물리적 흐름을 잠시라도 역류해 나갈 힘을 가진다. 생명이 없는 모든 것은 물에 따라 내려가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강을 역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의지를 가진 생각이 지속되면 꾸준히 역류해가며 헤쳐나갈 힘을 얻는다. 생각이 생각을 지니면 자연에 역류하여 미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역시 자연스러운 자연 현상 중 하나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이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지지만 이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안 믿는 그대로를 믿게 한다는 점이다. 사과는 상자 안에 있다. 이를 있다고 믿고 열어보는 자는 사과를 갖게 된다. 없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열어보는 행위조차 않을 것이기에 그의 생각대로 역시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나라는 존재는 그동안 내가 생각해온 결과물이다. 지금 생각을 바꾸면 나도 바뀌고 미래도 바뀐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몸매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다. 생활 습관이 바뀌면 몸도 바뀐다. 좋은 몸매를 위해서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면 된다. 올바른 식습관과 올바른 자세만으로도 훨씬 훌륭한 몸매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을 바꿔야만 요요 현상이 없는 몸매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나 내가 지금 얻은 모든 것은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결코 이런 것을 원한 적이 없다 할지 모르지만 그 부정적 생각 역시 생각 그대로다. 생각 자체는 부정과 긍정을 이해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다시 뚱뚱한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덕지 큰 여자 몸에 자기 얼굴을 붙여 핸드폰 초기 화면에 넣은 아가씨가 있다. 이럴 경우 생각은 그 자체가 부정과 긍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도와는 달리 사진처럼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인 태도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앉은 자리에서 주변을 둘러보라. 당신이 집안에 있다면 책상, 의자, 이불, 컴퓨터, 커피잔 하나까지 모두 누군가의 상상에 의해 탄생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보라. 펼쳐진 건물, 도로, 자동차,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했다. 당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상상에서 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물건뿐 아니라 도덕, 윤리적 제약, 사회적 규칙, 법률, 관념, 견해, 정치적 아젠다까지 미리 다 상상해서 당신을 가두어 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은 그런 것을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고 누군가는 미리 그걸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을 미리 터득한 것이다. 이를 이용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집요하고 강해질수록 상대는 무력해지고 생각을 하거나 상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고 그들의 상상 속의 부속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 벗어날 길은 단 하나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이 세상, 글로 쓰인 모든 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알아내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한다. 아무리 저명한 저자의 책을 접하더라도 그 권위에 굴복하지 말고 가려서 받고 그 말을 삼킬 줄 알아야 한다. 어느 선생에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선생에게 의지하게 된다면 그는 올바른 선생이 아니다. 진정한 선생이란 제자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나가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다수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편견도 버려야 한다. 독재 정권은 그런 힘에 기대어 생겨났기 때문이다. 종교는 특히 더 위험하다. 요즘의 많은 종교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신도들을 몰아가고 있다.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떤 종교도 종교로서 가치가 없다. 내게 자유의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한 인격체가 아니라 물체이기 때문이다. 나를 물체로 대하는 신을 존중할 이유가 있겠는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절대 그럴 리 없으니 그런 가르침을 주는 종교 지도자는 다분히 의심해야 한다. 무조건 믿기를 요구하고 의심을 거부하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은 이미 종교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다.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에 동의할 것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생각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각의 비밀 가운데에서 2개의 챕터를 읽어드렸습니다. 카이로스의 다른 굿모닝 북 소식을 받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이 글이 좋았다고 하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